약속의 이름 최승권입니다. 자, 오늘은 1920년대 이후에 국내의 독립운동, 국내의 독립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력양성운동부터 광주학생 항일운동까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920년대 일제가 이제 문화통치를 할 기간이었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좀 부드럽게 풀어주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1920년대에 우리가 시츄에이션 요것을 잘 보게 되면 그 첫 번째는 일제가 문화통치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였고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은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고 있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레드 컴플렉스, 이른바 이제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굉장히 과민 반응을 보였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 다뤘어요. 안 다루다 보니까 독립운동사가 절반 뚝 떨어져 가지고 뭐 이해도 못하고 이런 것이 있었다, 뭐 이렇게만 공부를 했었고, 또 그 다음에 다뤄줘야 될 그런 사람들조차도 다뤄주지 않았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우리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거부 반응이 있죠. 그러나 이 당시는 우리가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들하고는 굉장히 좀 먼 나라였고, 우리가 가까웠던 나라는 러시아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 당시의 정서는 그닥 이상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이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쉽게 공부하실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20년대의 상황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서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실력 양성 운동 중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물산 장려 운동을 한번 볼게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물산 장려 운동. 실력 양성 운동의 배경에는 뭐 3.1 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회 진화론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먼저 이제 실력을 길러야 되겠다. 국내에서는 뭐 무장투쟁 이런 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언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산업진흥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를 했던, 특히 이 물산 장려 운동을 전개를 했던 사람들은 바로 이제 민족주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주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요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대표적인 물산 장려 운동은 조만식 선생님께서 하셨어요. 조만식 선생님께서, 이 사람 조만식, 어디에서? 평양에서 주도를 했어요. 이분이 워낙에 이제 지금 현재 북한 지역에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평양 지역에서 물산 장려회를 중심으로 해주했습니다. 그래서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이것이 구호가 되었죠. 그래서 뭐 토산품 애용하자, 뭐 또 금주, 금연, 뭐 저축하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뭐 그닥 큰 성과는 이루지 못했고, 당시에 또 사회주의 계열이 자본주의를 양성한다라는 그런 또 비판을 했기 때문에 큰 어떤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산 장려와 관련된 요 자료에 당시 신문에 나왔던 요게 뭐냐면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우리 손으로 만든 광목, 천이라는 얘기죠. 예, 조선 사람, 조선 광목. 그래서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쓰자. 요 자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선 물산 장려회 취지서, 부자와 빈자를 막론하고 우리가 우리의 손에 산업의 권리, 생활 제일 조건을 장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생명, 인격, 사회 발전을 기대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견지에서 우리 조선 사람의 물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첫째,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이 지은 것을 사쓰고, 둘째, 조선 사람은 단결하여 그 쓰는 물건을 스스로 제작하여 공급하기를 목적하노라 였습니다. 누가 했다고요? 조만식 선생님이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조만식 선생님은 광복 이후에 조만식 선생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피신하십시오라는 그런 조언도 마다하고
북한 지역에 남아 계시다가 언제 돌아가시는지 모르고 돌아가셨으리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236페이지에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또 일어나죠. 두 번째로 이제 밀립대학 설립운동. 역시 민족주의계에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일어나죠. 자, 이것을 했던 의미는 그 목적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학생들을 높은 교육, 고등교육을 시키지 않았다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 대학을 우리가 대학을 세우자라는 취지로 만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재, 이승훈 선생님이 만들었어요. 23년도에 이상재, 이승훈 선생님이 만들었죠. 뭐 신민회 활동했던 분이죠. 이상재. 자, 또 한 가지 이제 제2차 조선 교육령이 발표가 됐고, 자, 그래서 밀립대학 기성회가 있었다. 9월호는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의 일원씩, 요게 중요해요. 한 사람당 1원씩 내자라는 거였습니다. 1원씩 내자. 그래서 대학을 세우자라는 거였어요. 대학을 세우자. 1,000만 원 모으자. 요거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제활동과 관련돼 가지고 이 구호가 우리가 1907년도에 있었던 국채보상운동하고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호 중요합니다. 한 사람씩 1원씩 모아자는 얘기야. 모아가지고 대학 세우자. 그 일본 애들이 이 운동을 좋아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죠. 절대 없죠. 그래서 대학을 세워줄게 해가지고 일본 애들이 세운 것이 바로 경성제국대학이에요. 경성제국대학을 만듭니다. 경성제국대학. 서울대학교의 전신이죠. 경성제국대학은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해가지고 일본 애들이 만든 건데, 이 경성제국대학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본인 자제들, 일본인 자식들하고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 그 친일파의 자제들이 여기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아주 아이러니하죠. 이것의 결과로 경성제국대학이 탄생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한편 문맹퇴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문맹퇴치 운동, 문맹퇴치, 문맹을 퇴치하자. 그렇죠? 어떻게 하자? 퇴치하자. 없애자. 주로 이제 그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신문사 등지에서 주로 했습니다. 야학 운동, 밤에. 여러분들 그 뭐 시문의 상록수 그와 비슷한 그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 조선일보에서 맨 처음에 문자 보급 운동하죠. 조선일보에서 문자 보급 운동.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동아일보에서 했던 분화로드 운동이에요. 분화로드 운동이에요. 동아일보에서 했던 분화로드. 자, 분화로드가 무슨 뜻이냐면 러시아 말입니다. 분화로드. 러시아 말인데 민중 속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농촌을 계몽하자. 그래서 야학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문맹퇴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자. 이것이 분화로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최근에 영화로도 나왔던 그 조선어 학회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됐고요. 자, 그 밑에 사회 경제적 민족운동을 보겠습니다. 자, 농민운동. 사회 경제적 민족운동. 여기서부터는 뭐와 깊은 관련이 있냐면 사회주의 사상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게 되면서 당시에서 소외받았던 계층들을 자극시켰던 그러한 결과로 일어났던 운동이에요. 그래서 농민운동이라든가 노동, 또 학생운동 이런 것들이 사회주의 사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시간에 사회주의 사상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제가 다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사회주의 사상이 계급투쟁으로 인해서 계급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사회주의 혁명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피지배 계층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농민이라든가 또 노동자라든가 또 뭐 백정이라든가 또 여성이라든가 이런 계층들이죠. 또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지식인층이에요. 그래서 학생들. 그래서 이 사회주의 사상이 이러한 계층들의 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선 농민운동, 특히 소장농들이죠. 제가 지난번에 잠깐 다뤘습니다만 1923년도에 암태도 소작쟁이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죠. 성공했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조직이 만들어져요. 조선농민총동맹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져요. 이 조직이 왜 중요한지는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30년대에 들어와서도 이 농민들의 그 투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지만 우리가 그 일본 애들이 농촌진흥운동을 하게 되면서 30년대 이후에는 20년대만큼 활발하게 이런 투쟁이 전개되지는 않습니다. 소작쟁이, 노동쟁이 좀 이따 공부하겠지만 제일 많이 빈도수, 참가 인원이 많이 일어나는 해가 보게 되면 30년대 전후로 해서 일어나죠. 30년대 들어가게 되면서 이렇게 점점 줄죠. 노동투쟁 같은 경우도 30년대에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엔 줄어요. 일본이 탄압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노동운동 보겠습니다.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죠. 원래는 조직이 여러분들이 조선노농총동맹이었어요. 24년도에 조선노농총동맹이었어요. 조선노농총동맹이었어요. 소작쟁이가 성공을 하자 이것을 만들었어요. 24년도에 총동맹이었다가 농민총동맹이 있죠. 그래서 조선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조선 노동자 총동맹과 그 다음에 조선 농민 총동맹으로 나눠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죠. 그 얘기. 노동총동맹, 농민총동맹으로 분리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조직이 뭔지가 중요해요. 이게 공무원 시험에서 골치 아픈 게 이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발전한 조직은 뭡니까? 이렇게 연결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가장 대표적이다. 원산 노동자 총파업. 자, 그 다음에 청소년 및 여성운동을 보게 되면 청년운동으로는 청년 총동맹이 결성되고, 소년운동 여러분들 아시죠? 방정환 선생님 소년회 조직했고요. 그 다음에 여성운동으로는 근우회가 있습니다. 근우회, 여성운동은 근우회가 있어요. 근우회가 있는데 이게 여성운동이에요. 1927년도에 있는데 이 근우회가 여러분들 뭐와 깊은 관련이 있냐면, 다음에 공부하시겠지만 신간회의 자매단체입니다. 신간회. 이 신간회는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가장 큰 조직이에요. 이거의 자매단체다. 여성단체 근우회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형평운동이 있습니다. 형평이라는 건 저울이죠. 저울처럼 균형을 잘 맞게 해달라. 즉 차별하지 말아달라. 형평운동. 백정들의 차별. 조선 형평사가 조직이 되죠. 백정들의 차별 금지죠. 자, 여기 이제 자료 잠깐 보시면 요 분화로드 요 기억하세요. 이게 어디라고요? 동아일보 이거다. 자, 그 다음에 조선 형평사, 형평운동.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고 사랑은 인간의 본성이다. 보러 우리는 계급을 타파하고 모욕적인 칭호를 폐지하여 교육을 장려하고 우리도 참다운 인간으로 되고자 함이 본사의 뜻이다. 백정들이 사회적 차별을 금지해달라라는 그런 운동이 바로 형평운동이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60만세 운동과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60만세 운동. 60만세 운동은 6월 10일 날 했겠죠. 네. 60만세 운동. 6월 10일 날. 1926년도에 이렇게 했어요. 60만세 운동이 왜 일어나느냐? 그 첫 번째 가장 질적인 원인은 순종이 죽었습니다. 순종이 죽었는데 우리나라 마지막 황제가 죽었다. 이것도 역시 일제가 장난을 쳐서 죽은 것이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어떤 분노가 있었고, 자, 또 한 가지 3.1운동 이후에 이렇다 할 민족운동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게 되면서 학생들이 각성을 했어요. 그래서 60만세 운동이라든가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이렇게 각성된
학생 세력을 주축으로 해서 일어났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60만세 운동은 순종, 인산일에, 장래일에 맞춰서 들고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자, 맨 처음에는 민족주의 계열과 조선 공산당 중심으로 하려고 했으나 이것이 사전에 발각되면서 해체가 됐죠. 그래서 학생 중심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학생 단체가 주도를 했는데 이 학생 단체가 뭐가 있냐면 이거 꼭 알아두세요. 조선 과학이 먼저냐 학생이 먼저냐. 조선 학생 과학연구회예요. 이 단체가 주도를 했습니다. 조선 학생 과학연구회. 꼭 적어두세요. 60만세 운동. 어떻게 본다면 이 60만세 운동은 3.1운동 어게인이에요. 3.1운동 때 뭐 했어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했잖아요. 그래서 60만세예요. 3.1운동 어게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60만세 운동 경문이죠.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운동가여 단결하라. 군대와 헌병을 철수하라.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철폐하라. 일체의 납세를 거부하자. 일본 무라를 배척하자. 일본인 공장의 직공은 총파업하라. 일본인 지주에게 소장료를 바치지 말자. 언론 집회 출판의 자유를. 이것이 바로 60만세 운동이다. 어떻게 보면 다른 거 보면 이게 모르겠죠. 60만세 운동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3.1 운동 어게인이다. 대한독립 만세! 이게 이제 만세! 만세에 주목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것이 이제 60만세 운동 당시의 모습이죠. 이 순종의 상여가 나가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쭉 보시면 운집해 있는 군중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광주학생 항일운동 보겠습니다. 광주학생 항일운동. 자,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광주학생 항일운동 29년도에 있습니다. 왜 일어났느냐? 왜 일어났을까요? 기착관, 통학하는 기착관에서 일어났어요. 그 일본인 학생이 우리 조선 여학생을 희롱을 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박준채라는 학생이 너 나와 해가지고 신사적으로 처음에 얘기했다고 그래요. 너 왜 이렇게 조선 학생을 희롱하고 그러니? 그랬더니 일본애가 빠가예로 그러면서 먼저 주먹을 날리자 박준채가 잽싸게 피하면서 거대한 주먹을 빵 날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선 학생에게만 책임을 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다 해서 들고 일어났는데 당시에 조선 총독부에서 조사를 하러 왔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조선 학생들만 처벌을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학생들이 못 살겠다 이렇게 들고 일어났는데 옛날에 뭐 전화가 있어요, 뭐 인터넷이 있어요, 뭐가 TV가 있어요. 전국적인 규모로 번져나가는데 어떻게 해서 전국적인 규모로 번져나갈 수가 있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간회의 활약으로 전국적인 운동으로 번져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신간회가 이 당시에 우리나라 단체 중에 가장 규모가 큰 단체라고 그랬죠. 그리고 자매단체 뭐가 있었어요? 여성단체의 근회가 있었죠. 그래서 신간회가 막 활약을 하면서 전국적인 규모의 운동으로 번져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가장 큰 민족운동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꼭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주학생 운동은 학생들이 어느 정도 자각을 했어요. 뭐를 통해서 자각을 했어요? 이 학생들이 독서회, 갖은 독서회를 통해서 자각을 했어요. 이거 기억하세요. 자, 60만세 운동은 뭐 학생들이 주축이 됐지만 어떤 단체? 조선학생과학연구회, 그 다음에 광주학생운동은 더 이 독서회 모임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학생들이 더 각성할 수 있었다는 거, 그거 꼭 차이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 군사정부 시절에 학생들이라든가 노동자들이 이런 독서 모임한다 그러면 아주 안 좋게 봤어요. 아주 싫어했어요.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독서 모임은 학생들을 잡아가다가 순수하게 책 읽고 그러는 학생들을 잡아가다가 뭘로 몰았습니까?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과거 군사정부 때 빨갱이로 몰아서 사형을 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었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현대사 할 때 공부를 하겠지만 그러한 내용도 그러한 어떤 그 편견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준채 광주학생 항일운동. 가뜩이나 그놈들하고는 한차의 통학을 하면서도 민족 감정으로 서로를 멸시하고 혐오하며 지내온 터였는데 그 자들이 우리 여학생을 희롱하였으니 나로서는 당연히 감정적 충격이 없다. 더구나 박규옥은 내 누님이었으니, 그러니까 누나를 희롱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그렇죠? 예. 내 분노는 더하였다. 나는 박규옥의 댕기를 잡고 장난을 친 훅구단을 개찰구박 역장에 불러 세우고 우선 점잖게 따졌다. 그의 입에서 조센징이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내 주먹은 그자의 면상에 날아가 장렬하였다 였습니다. 광주학생 항일 운동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주의 사상과 그 다음에 신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요 단원에 대해서 예제가 좀 많죠. 그 예제 풀이까지 하면서 1920년대의 우리 민족 독립운동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